집에 들어가서 끝나고 와이프랑 와인 먹을 거야. 오늘? 아 좋네. 근황으로 사는 거지 뭐. 야구라의 장신이 되고픈 당신 뉴스 들어갈게요. 아주 드는 생각인데 예. 아주 미친놈 같아. 어? 자, 먼저 KBO 소식입니다. KBO는 지난주 목요일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2023 KBO 신인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습니다. 130명의 선수들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원래 제가 입단할 때는 이런 네. 게 없었어요. 사실 언제부터 생긴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야구 선수들이 이제 뭐 사건 사고로 이제 이슈가 자꾸 이제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병역 비리 이야기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불법 도박, 예, 사이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있다 보니까 KBO 쪽에서도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하는데 저는 이 오리엔테이션 사실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선수단 미디어 인터뷰, 팬 서비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어. 사실 그 매경기 끝나고 이제 수훈 선수 인터뷰를 하잖아요. 하죠. 그러니까 인터뷰 잘하게 되면 이게 또 커뮤니티에서 이 선수 또 인터뷰 잘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맞아. 그 팬들의 관심도가 그 선수에게 네. 쏠리면서 그 선수의 인지도가 갑자기 확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게 진짜 중요하니까. 그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요즘은 그래서 미디어를 어떻게 대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장순환은 이런 교육도 안 받는데 어떻게 인터뷰나 이런 거 되게 잘하셨어요? 왜? 인터뷰를 잘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주둥이가 그냥 살아있는 거죠. 야구라가 또 한 번 뉴스 기사에 참고 자료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지난주 14일 토요일 올라온 기사 중에 KBO 기술위원이 밝힌 래프 스나이더의 WBC 대표팀 고산 진짜 이유는이라는 기사에서 장순아가 야구라에서 밝힌 래프 스나이더는 아내의 출산으로 함께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한 부분을 토대로 작성된 기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사실 염경엽 감독이나 뭐 KBO 쪽에서 우리나라 국적을 갖고 있는 외국인 선수에게 모두 다 오퍼를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웬만한 선수들에게 다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구나. 과연 이제 참가할 수 있냐. 어. 그런데 래프 스나이더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허리도 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아내가 이제 출산해 가서 좀 힘든 시기라 좀 옆에서 좀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저도 사실 그 KBO 기술위원회 들어가서 그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손찬익 기자님께서 야구라를 보시고 어쨌든 글 쓰셨더라고요. 보나 봐요. 기자분들도 보긴 보나 봐요. 이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을 건데. 손찬익 기자님. 몇 명 계시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아가 이번 주 올 시즌 KBS 야구 해설위원 재계약을 한다는 소식인데요. 지난해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부장 찍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좀 계약을 이번 주에 하시게 됐네요.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재계약을 합니다. 뭐 국장님하고 뭐 팀장님이랑 같이 이제 뭐 차 한잔 마시면서 계약서 쓸 것 같은데. 지난해 근데 결과 좋아서 인상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작년에 1등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해 2등 했거든요. 네네. 한 계단 내려왔죠. 그렇지. 잘했다고 볼 수는 없죠. 삭감은 안 되고. 삭감은 안 되고 연봉은 조금 오릅니다. 네. 자, 지난주 말씀드렸던 강캐의 새해맞이 야구라 불화쟁이 소원 성취기원 한라산 등반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소식입니다. 네! 자, 이렇게 단신 뉴스 마쳤습니다. 아니 근데 왜 단신 뉴스에 그거 얘기 안 해요? 뭐요? 조우종 FM 그거 월요일부터 그거는 당분간. 제가 이제 왜냐면 조우종 아나운서의 부친상 때문에 맡게 됐기 때문에 제가 뭐 반길 일은 아니고. 여러분 잘 잤나요? 오늘은 어떤 분의 사연일까요? 주말에 좀 소식 들으신 분 계실 텐데 조우종 아나운서 부친상으로 오늘부터 설 연휴까지 저희가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거기 뭐 동시간대 뭐 장성규하고 저기 김영철 씨라며. 맞습니다. 그럼 무조건 꼴등 아니야. 이런 거라도 얘기를 해줘야지. 구라쟁이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들어주실 거 아닙니까? 네, 생각이 짧았네. 근데 2시간 되겠어요? 그럼 목요일날 그 스포츠 얘기할 때 제가 거기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패널로? 야, 그러면 완전 좋아하지. 우리 저기 쪽에는, 라디오 쪽에서는. 그래요? 장순아가 나오면. 진짜 특집으로 한번 제가 한번 조금 말씀드릴게요. 추천하면 제가 됩니까? 아니 그 정도 돼요? 물어만 보겠습니다. 저쪽에 MBC는 장성규, 이쪽에 SBS는 김영철. 무조건 꼴등인가? 꼴등도 그냥 꼴등이죠. 월드컵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월드컵 시청률 아시죠? 아니 이번 주 이슈가 없어요 진짜. 나 진짜 야구를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거의 지금 3년이 됐는데 맞습니다.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이슈가 없었던 적은 전 처음인 것 같아요. 그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진짜 오늘 아무것도 준비 안 하다가 사실 저는 외국인 선수들을 좀 준비해 놓은 게 있고 오늘 이제 일본 WBC 명단이 오피셜로 발표가 된 건 아닌데 이제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지금 쓰기에는 아깝지. 아깝죠. 이건 특집으로 가야죠. 네.
그렇다면 맛보기만 살짝 보면 맛보기만 살짝. 맛보기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려요? 제가 그건 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네. 일단 미계약 FA 선수들 지금 FA 계약이 안 된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한현희, 뭐 정찬원,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기, 권희동, 그리고 강미호 선수를 이제 개명을 했죠. 개명했죠. 5명이죠. 그리고 신본기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계약을 했어요. 근데 지금 1월 15일이 넘었어요. 이 기간이 있죠. 기간은 없는데 계약을 해야죠. 계약을 해야지 뭐 스프링 캠프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스프링 캠프가 이제 대부분 1월 31일 출발하니까. 29일, 30일 그때 뭐 이때 출발합니다. 그 전에- 시차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명기 선수하고 권희동 선수는 NC 쪽에서 딱 이야기를 했어요. 계약을 네.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사인앤트레이드를 이제 다른 팀에서 만약에 NC 다이노스 쪽에 이제 요구를 하게 되면 네. 그 사인앤트레이드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사인앤트레이드를 만약에 NC 쪽에 오퍼를 넣었다고 한다면 저는 진짜 사실 어느 정도 이야기가 지금 나와야 되거든요. 지금쯤이면 결국에는 이제 스프링 캠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한시 농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오피셜 계약이 나오면서 그쪽 팀에 가서 이제 뭐 뭘 해야지 뭔가. 그렇죠. 이제 집도 마련도 해야 되고 해야지. 그리고 이제 팀이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쪽도 적응도 해야 되고 사실 지금 좀 발표가 나가야 되는데 저 안 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과연 진짜로 헐값에 후려쳐가지고 이 두 선수를 계약을 할 건지 그냥 데려갈 건지. 아니면 진짜로 사인앤트레이드까지 다른 팀에서 오퍼가 없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야구 그만둬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 그럴 가능성도 저는 있다?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와. 그동안에 이제 FA 이제 미아가 한 5명, 6명 정도가 이제 나왔다고 나왔었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권희동과 이명기는 사실상 보여준 게 없는 상태에서 FA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큰 메리트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어떤 그 현재 평가를 냉철하게 지금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죠.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미계약이 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정말 미아, 분위기가. 진짜 말 그대로 네. FA 미아가 될 수 있다. 미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찬원, 한현희 정도면은 선발 투수감도 괜찮은데 이 두 선수도 계속 소식이 없네요. 그러니까 정찬원 선수 같은 경우가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정찬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크 수술을 이제 크게 받아가지고 그치. 이제 철저하게 로테이션을 뭐 지켜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힘들지. 네. 예. 이게 사실 4일 쉬고 5일 등판은 거의 안 된다 보고요. 거의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등판? 네네.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찬원 선수가 막 진짜로 막 리그에서 막 탑 클래스의 선발 투수도 아니고 뭔가 보상 선수하고 뭐 또 보상 등급이 있다 보니까 다른 팀에서 데려가기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근데 정찬원이 결국에는- 맞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키움에 남아야 되는데 키움은 지금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움은 한현희 선수, 정찬원 선수를 사인앤트레이드는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만나서 계약 조건을 밀었는데 네네. 정찬원과 한현희가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받지 못할 정도. 왜냐면 이 두 선수가 없어도 사실 마운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아니면 뭐 키움 쪽에서는 이 정도 생각을 했으니까 받든지 말든지 결정을 해라라고 아마 오퍼를 내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선수 쪽에서 도저히 이 금액에는 계약할 수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정찬원 선수하고 한현희 선수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예.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시즌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홀가분한 생각으로 좀 몸을 만들면서 시즌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약도 안 되다 보니까 이 선수들은 운동을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안 잡히는 거지. 그러겠네. 그래서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거기다가 이제 설도 명절 다가오면 직원들도 일 안 할 거고. 그럼 뭐 계약할 수 있는 기간도 별로 안 남았고. 그럼 그냥 바로 그렇죠. 스프링 캠프 가야 되니까. 네. 야, 이거 진짜. 그러면 이제 실무자들은 사실 다 이제 스프링 캠프 미리 떠나잖아. 스프링 캠프 지원하기 때문에 다 이제 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직원들 없네. 그리고 핵심 요원들하고 또 이제 이거. 이 협상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에 남아가지고 네. 이게 무적 신분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키움에 합류해가지고 또 운동을 못 합니다. 개인적으로 몸을 만들어야 돼요. 야, 그 진짜 미안해. 네. 그럼 과연 개인적으로 몸을 만들 때 어디 가서 공을 던지고 요즘은 아카데미가 잘 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네. 그 아카데미도 실내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따뜻한 곳에서 가서 공을 던지는 것과는 이게 천지 차이기 때문에 그치. 이게 또 만약에 계약을 또 체결하고 뒤늦게 합류하면. 뒤늦게 합류하게 되면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정찬원과 한현희는 옵션이 덕지덕지 붙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몸이 또 늦게 만들어지면 그 옵션 또 따먹는 거에 대해서 또 불리한 또 그런 과정이 또 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한현희 선수 같은 큰일 났네. 경우에는 저는 좀 아쉬운 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93년생. 한현희 선수는 한 해 정도 재수를 해서 그치, 좀 보여주고 뭔가 진짜 한번 10승 정도 한번 하고 하면 절치부심하고. 네, 되거든요. 그렇지.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이미 또 보여준 게 있으니까. 네. 근데 근데 그런 거는 아쉽죠. 왜냐하면 FA 신청을 한번 하게 되면 이게 다시 FA를 하려면 4년 동안 FA 그 요구를 다 채워야 돼. 채워야 돼요. 충족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FA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아쉬운. 강요 선수 같은 경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FA를 왜 신청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NC 쪽에서 이제 이적을 해가지고 뭔가 보여준 것도 사실 없는 데다가 구속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뭔가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근데 막연하게 본인 연봉이 적고 본인 등급이 적기 때문에 다른 팀이 본인을 데려갈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에이전트하고 이야기를 나눴겠죠? 근데 이거는 그 임창규 선수는 왜 안 했겠습니까? 서건창 선수는 왜 안 했겠어요? FA 신청을. 그치. 이게 미아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거거든요. 그리고 FA 재수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낸 다음에 몸값을 제대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실 미룬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시즌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FA 신청을 하면 뭔가 그 이후에 일이 일어나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사실 FA 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미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큰일 나요. 성적 안 내고 FA 신청하면. 약간 아나운서들이 프리랜서 선언하는 거랑 그렇죠. 비슷하네. 예전에 이제 김성주 씨가 이제 뭐 TV에 나와가지고 뭐 몇 달간 집에서 신문을 정독을 했대잖아요. 5개를. FM 대행진 조우종 아나운서도 그랬고. 네. 제가 이제 대신 그렇잖아요. 라디오 나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저도 주변에서 우리 야구라 댓글 중에 강캐 언제 프리 선언하나요? 막 이런 거 오고 막 DM으로 프리 선언 언제 하나요? 막 그러는데 저는 그냥 네. 보기만 하고 다 흘려보내고 있어. 네. 미아가 됐어. 아니 근데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랜서 선언하게 되면 네. 이제 매니지먼트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죠. 그럼 그 매니지먼트사에서 네. 방송사랑 이제 친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늘 수가 있습니다. 늘 수 있지. 근데 선수는 다르거든요. 네. 선수는 소속 구단이 없으면 사실상 프로에서 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다르죠 이거는. 그러니까 네가 프리랜서 선언한다는 건 네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바지. 그 무슨 말인지 알겠지? 사장님 열심히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네. 즉, 알겠습니다. 야, 우리가 안건을 준비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할 리가 나 있네.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나 지금 보고 있느라고 좀 어색해. 나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 나 지금 꺼놨거든 이거. 요거 한 줄 평까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한 줄 평 정리해 주신다면요? 미안은 되지 말자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사실 FA 신청하고 야구를 그만두는 거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원소속 구단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이게 철저하게 이게 비즈니스고 시장 논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선수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미안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게. 2023 각 팀의 외인 현황인데 외국인 선수들이 다 지금 쏙쏙 계약을 했는데 딱 한 팀만이 계약을 안 했습니다. NC 다이노스만 지금 계약을 안 했습니다. 루친스키 빠지고 네, 루츠스키가 어디 간지 아세요? 메이저리그 갔는데 지금 실패했잖아요. 메이저리그 갔습니다. 계약을 했어요. 계약했나요? 개새끼라고요? 아니. 루친스키 개새끼라고요? 아니 루친스키가 계약했냐? 루친스키가 했네요? 이렇게 된 거죠. 어느 팀 간지 모르세요? 어디로 갔나요? 오클랜드 가서. 오클랜드 애틀랜틱스. 네. 오클랜드 뭐야? 애틀랜틱스. 애틀란틱스요? 애틀란틱스요? 애틀랜틱스. 예. 어쨌든 간에. 오클랜드 갔는데 1+1 계약을 했어요. 네. 300만 불, 500만 불. 그러니까 뭔가 충족을 시키면 내년 시즌까지 그 계약이 보장이 되는 1+1에 800만 불짜리 계약을 이제 루친스키가 하면서 메이저리그에 이제 다시 또 입성을 했어요. 근데 또 린드블럼은 은퇴했더라. 네, 린드블럼은 은퇴하고 했고. 계약이 안 돼가지고. 계약이 끝났죠. 사실 미국 계약이 3년 계약이 끝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30대 후반이다 보니까 근데 린드블럼은 사실상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다 합쳐가지고 제가 알기로 한 800에서 900만 불 계약을 한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 벌써 한 20억 정도 계약을 했어요. KBO에서 성공하고 네. 그것도 또 네. 벌고. 성공을 했죠. 네. 자, 그래서 이 외국인 선수들은 그냥 슬쩍만 얘기를 싹 봤을 때는 어떤 팀이 좀 잘 뽑은 느낌이 좀 드세요? 어떤 팀이 잘 뽑았냐고요? 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삼성이 제일 좋죠. 삼성이 좋다. 삼성하고 롯데가 좋아요. 삼성 롯데 좋다. 네, 삼성 롯데는 다 재계약. 모두 다 재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세 선수 이 6명 모두 다 좋은 성적을 냈어요. 여기서 이제 LG 트윈스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타자 네, 오스틴 딘 뽑았고, 그리고 이제 기아 타이거즈는 이제 외국인 투수 션 앤더슨, 네, 2명을 다 네. 데려왔잖아요. 아도니스, 메디나. 그러니까 사실상 기아가 약간 애매했죠. 애매했죠. 왜냐하면 션 놀린하고
그 파노니가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 2점대 평균 자책점이었거든요. 네네네네. 예, 제구도 괜찮았고 사실 리그에서 선발 투수가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다면 저는 굉장히 뛰어난 투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과감하게 포기했던 거는 양현종과 이의리가 또 좌투수다 보니까 계속 좌좌 몰려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다가 최근에는 그러니까 뭔가 구위가 굉장히 뛰어나고 뭔가 타자들은 이제 막 윽박지를 수 있는 이런 투수들로 사실 메이저리그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빠른 공을 갖고 있는 투수들로 많이 변화를 주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선수들도 이제 구위를 좀 많이 뽐낼 수 있는 그런 투수들을 좀 많이 뽑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숀 앤더슨하고 메디나 선수도 네. 굉장히 구위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또 어려요. 다 20대입니다. 사실상 풀타임을 치르지 않았지만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한 좌투수를 이렇게 과감하게 포기를 한다? 야.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요. 예. 왜냐면 2점대라는 건 검증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치. 그런데 그것보다 더 뛰어난 구위를 갖고 있는 선수들로 한번 마운드를 재편을 하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말씀드렸던 메디나 선수. 아도니스 메디나는 가장 적은 금액으로 계약한 선수네요. 그렇죠. 네. 63만 맞습니다. 6천 불. 네. 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또 실력은 모르니까. 근데 뭐 더 하실 얘기는 없으시... 뭐 알칸타라 선수도 다시 이제 돌아왔고. 입단을 하면서 네. 좀 기대가 되죠. 두산으로 사실, 왔고. 예, 한신 타이거즈에서 선발 로테이션을 밀려가지고 이제 불펜으로 좀 활약을 했는데 그래도 또 20승 투수 아니겠습니까? 아, 그럼요. KBO 20승. 예, 제구가 또 워낙 좋은 선수니까 사실 뭐 하나의 이제 버티 스미스라든가 이제 브라이언 오그레디 네. 뭐 이런 선수들은 좀 기대가 되죠. 예, 왜냐하면 하나가 어떻게 보면 최은성 선수 영입을 했고 하수석 선수가 이제 빠졌지만 이태양 선수도 영입을 했고 이태양 영입했지. 예,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선수를 잘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동안에는 이제 기존에 있던 선수들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외국인 선수를 뽑더라도 기존에 있던 그 국내 선수들과의 어떤 그 신원 효과를 내기가 사실상 어려웠는데 네네. 이제는 뭔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라인업의 왁구가 아하. 왁구가 이제 잡혀진 거죠. 아하. 그래서 하나는 이 버티 스미스하고 이제 브라이언 오그레디 이 선수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한 여기까지만 저희가 맛보기로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한화 이글스까지만 맛보기로 말씀드리면서 자,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다. 거기에 저희가 맛보기로 살짝 맛보기 마지막 이슈 마지막에 짧게 저희가 이제 WBC 대표팀 저희가 분석은 나중에 한번 또 해드릴 텐데 특집으로 일본 대표팀 명단이 지금 올라왔더라고요. 네, 오늘 이제 오피셜은 아니고요. 전체 명단이 올라왔죠? 전체 명단이 네. 이제 발표가 됐는데 야, 올라왔어. 아마 이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다카시부터 해가지고 WBC 30명의 명단이 발표됐는데 네. 야, 이 장승하는 또 이제 기술위원이다 보니까 딱 명단을 보고 좀 어떤 생각을 가지셨나요? 좋은 투수도 진짜 많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진짜? 사실 야수들도 좋은 선수들 많은데 사실 야수들보다는 확실히 투수들이 많이 눈에 들어와요. 투수 쪽이. 네, 그러니까 정말 일본이 이제 12개 팀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정말 대표할 만한 투수들이 지금 다 뽑혔는데 거기다가 오타니 뽑혔죠. 네, 다르비슈 뽑혔죠. 다르비슈. 네, 퍼펙트 게임을 기록한 사사키 로키. 야. 그리고 2년 연속 사와무라상을 수상한 야마모토 요시노부. 네. 그리고 이만나카 쇼타. 야마다 테스토. 야마다 데스토는 이루수고요. 이루수고요. 자꾸 투수 얘기하는데 자꾸 야수 얘기하세요. 왜? 야수는 굉장히 좋은 선수들로 많이 뽑혔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그 우리나라 WBC 대표팀 평균 나이가 27세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굉장히 젊어졌어요. 젊어졌잖아. 근데 일본도 진짜 젊은 선수들 많아요. 아. 진짜 젊은 선수들, 좋은 선수 많습니다. 진짜, 와, 좋은 선수 많이. 다 정말 뭐 20대 초반, 2002년생, 다카시 막 이런. 20대 초반, 20대 후반, 20대 한 중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2002년생이 몇 년? 야, 20살 막. 네, 2002년생이 우리 딸이랑 동갑 22살이에요. 진짜. 그 다르비슈가 제일 많거든요. 86년생. 네네네. 저는 근데 야수는 사실 그렇게 안 부럽더라고요. 야수요? 네. 이 선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요? 다나카. 다나카 뭐야? 다나카 마사히로는 본인이 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이번에 연봉 4억 5천만에 삭감됐죠. 아니, 그 선수 말고 진짜 선수 다나카는 어떻게. 물 맛 없죠? 네? 물 맛있게 해드릴까요? 오이시쿠나레, 오이시쿠나레. 뭐에, 끈! 다나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뭘 알아야 재밌지.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요즘 또 감성이 또 그런 감성이니까. 저는 별로.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맛보기로 살짝 그 일본 대표팀 선수를 언급을 했는데
거의 그 최강 전력 아니겠습니까? 최강 전력? 근데 지금 최강 전력? 사실 그 외야수가 이제 4명이 뽑혔는데 네. 그 외야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외야가 좀 나오고 약하다? 있고. 네. 자, 참고로 숙명의 한일전은 3월 10일 오후 7시 일본 도쿄돔에서 펼쳐집니다. 네. 아, 저희가 요즘 광고를 저희도 맛보기 살짝 얘기 드리면 이 경기 때 저희 입중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스나와 강케가 입중계? 입중계. 그걸 입중계라고 그래? 네, 장스나 잘 모르는데 입중계. 근데 제가 그날 어디 있을지 모르는데? 이기겠지? 이겨야지! 야. 저희가 일단 이렇게 별 이슈가 없었는데 이슈를 마른 오징어에 물짜듯이 오케이. 짜내가지고 어쨌든 간에 저희가 또 한 주 동안에 스토브리그 야구를 정리해봤습니다. 야구합니다! 스토브리그 야구합니다!